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일이 많아요. 원하는 게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끝이 나요. 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잘못 돌아갈 때나 자녀를 훈육할 때, 또 친구 사이 균형이 깨질 때 필요한 것은 상호 협의와 소통이겠지요. 오늘 또 심리대화법의 전문가 오수양 작가의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 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말도 요령껏 해야 먹힌다는데요. 칭찬의 최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 대리는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이 참 보기 좋아. 김 부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얼굴톤과 잘 어울리는데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단번에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말이 있다. 바로 칭찬이다. 웬만해서는 칭찬을 듣고 기분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흥이 나게 하고 칭찬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한 경향이 있다. 칭찬할 게 없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로 아부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말들로 칭찬하지 않는 걸 합리화한다. 하지만 칭찬은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칭찬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다. 내게 준 것이나 잘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대견하고 예뻐서 저절로 칭찬이 나오지 않는가? 아이가 꼭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애정의 마음 때문에 칭찬할 거리가 솟구친다.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 상사나 후배, 직원, 선생님, 학생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칭찬할 거리가 보인다. 칭찬을 하기 위해선 먼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 애정의 눈으로 보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게 보인다.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성품이면 성품, 어떤 면에서든 좋은 점이 눈에 띌 테고 그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 칭찬하면 된다. 딸, 코가 아빠 코를 닮아서 어떡하니 이쁘네. 프리젠테이션 할 때 중저음 목소리가 듣기 좋더라. 민씨가 손이 불편한 친구를 대신해서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구나. 고맙고 멋지다. 이때 칭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막연히 칭찬할 때 무조건 칭찬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칭찬의 최신 효과 때문이다. 이는 비난으로 시작하다가 칭찬으로 마무리할 경우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심리학자 에론슨과 린다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총 4회에 걸쳐 남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1회차에는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되며 호감형 인상이다 라는 말로 계속 칭찬했다. 2회차에는 무식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인상이 비호감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다. 3회차에는 무식하고 말투가 어눌하지만 호감형 인상이다 라고 비난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마무리했다. 4회차에 와서는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되지만 비호감형 인상이다 라며 칭찬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마무리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칭찬만 연달아 한 1회차가 제일 호감도가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제일 호감도가 높은 건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칭찬으로 마무리한 3회차이다. 이와 관련해서 에론슨과 린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찬이 계속 반복되면 식상해지고 또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칭찬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칭찬의 본래 의미가 퇴색해 인사치레의 빈말이나 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리고 칭찬을 하다가 비난을 하면 계속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어긋나며 기분이 나빠진다. 이와 달리 비난하다가 칭찬으로 마무리하면 칭찬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최신 효과, 즉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현상 때문이다. 칭찬에 있어서 최신 효과는 활용 가치가 높다.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할 때도 처음엔 꾸중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학생은 꾸중을 맞은 일보다 마지막에 칭찬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하며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는다. 심지어 칭찬만 해준 선생님보다 더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칭찬만 해서는 곤란하다.
아이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잡아줄 필요가 있다. 단 그런 후에는 반드시 칭찬으로 마무리하자.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다. 늘 지적질만 하거나 형식적인 칭찬만 남발하는 건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 문제를 지적하되 잘한 일을 찾아 칭찬으로 마무리하자. 오수양 작가의 책 말고도 상대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할 때 먼저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점부터 얘기해보자. 긍정적인 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당신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친근하고 호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무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당신의 건설적인 비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제 말의 마무리 단계에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던 긍정적인 부분을 반복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수정되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치면 상대방이 좌절감보다 경쾌한 기분으로 대화를 끝맺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상기시키면서 비판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 이 기법은 긍정적인 시작과 끝맺음 가운데 위치한 비판이 마치 샌드위치 빵 속에 패티가 들어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음 말은 효과적인 샌드위치 기법의 예이다. 레포트의 첫 부분은 매우 잘 해주었어요. 하지만 중간 부분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오타도 조금 보이고요. 노력을 조금 기울여 문서가 다듬어지면 훌륭한 레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 참, 스스로 듣기에도 명쾌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필요한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배움을 생활에 적용하려 노력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기법들이 익숙해지고 점점 세련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전문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수양 작가의 웃으면서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비법과 건설적인 비판하기라는 주제의 위키하우닷컴에 글을 참조하여 전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부디 웃으면서 할 말 다하는 전문가 대열에 합류하시길 응원드립니다.